오늘은 여러분에게 악성 뇌종양, 사금 뇌종양이 교모세포종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저의 이 비디오를 보시고 나면 한약이 확실한 치료 효과가 있구나를 인정하시게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많이 소개를 안 했지만 저희 집은 한방과 양방을 같이 합니다. 제가 분류하는 양방 항암제의 분류법을 인정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협진을 하여 가지고 말기암 환자들, 그동안 치료를 실패했던 분들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으로 암 환자들을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그게 양약의 체질을 분류해서 잘 맞았기 때문에 온 효과이지 과연 한약만의 단독 효과가 있느냐 의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의심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치료법이 없는 교모세포종의 저희 한의원 치료를 오늘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환자 경우는 처음에 항암을 한 달 정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한 거는 테모달이라는 교모세포종에 쓰는 테모졸라미드라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을 씀에도 불구하고 거의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재발을 합니다. 그 약은 한 5일인가 먹고 한 달 정도 이렇게 텀을 두는 약이에요. 그래서 처음 5일을 먹고 이분이 이제 저한테 오셨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 약이 잘 듣지 않는다. 당신 체질에는. 물론 이 고등급 신경교정에도 로우 그레이드, 하이 그레이드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약이 듣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본 경우에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약을 쓴 분들이 너무 빨리빨리 재발을 하기 때문에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했지만 아주 어려운 부위, 포언스라는 우리 뇌의 아주 중요한 부위에 수술도 불가능한 부위에 그 방사선 치료를 했고 그 뒤로는 우리 한약으로 완치가 되신 분입니다. 현재 7년 된 경우를 한번 소개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소개하기 전에 교모세포종이 어떤 질환인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JTBC에 2년 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교모세포종에 대해서 분당 서울대에서 획기적인 치료법이 나왔다 소개했는데 그간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러한 치료법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고무적이고 좋은 얘기죠. 악성 뇌종양은 빠르게 확산하는 데다가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서 많은 환자들을 절망시켰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완치가 어려운 악성 뇌종양을 억제하는 새로운 치료법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 치료법으로 평균 1년 미만인 환자들의 생존기간이 최대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을 앓는 환자의 머릿속 모습입니다. 뇌에 침투한 종양이 하얗게 나타나 있습니다. 교모세포종은 악성도가 가장 높은 4급 종양입니다. 별다른 치료법이 없어 한번 발병하면 생존기간은 평균 6에서 8개월에 불과합니다. 기존의 항암제는 암세포에도 공격하지만 정상세포에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아예 항암제를 포기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LG그룹 고 구봉무 회장은 2차례나 수술했지만 결국 발병 1년 만에 숨졌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교모세포종 환자의 생존기간을 약 3배까지 늘리는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환자의 혈액에서 면역세포를 뽑아 증식합니다. 5에서 10%에 불과한 활성도가 90%까지 오릅니다. 항암 효과가 세진 면역세포를 다시 환자의 혈관에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면역세포가 종양을 따라다니며 공격합니다. 초록색 종양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아예 사라집니다. 공격합니다. 초록색 종양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아예 사라집니다. 환자 14명에게 이 치료법을 썼더니 생존기간이 평균 20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길게는 7년까지도 살아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을 겁니다. JTBC의 2년 전 뉴스. 14명에게 시술을 했는데 평균 20개월을 살았다. 20개월이면 2년이 안 되는 거죠.
그 20개월을 사는 것 자체를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그 중에 한둘은 7년도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있다. 평균 20개월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선 강의에서 대만의 지밍라이 라 박사님이 제 약물에 줄기세포 치료, 제 약물이 교모세포종의 줄기세포, 스템셀을 치료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혹시 그 강의를 들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다시 한번 줄기세포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줄기세포라는 거는 우리가 스템셀이라고 합니다. 스템셀. 쉽게 말하면 새로 모든 것을 분화시킬 수 있는 잘 죽지 않는 세포이죠, 스템셀. 그래서 요즘 스템셀 쪽이 많이 연구가 돼가지고 노인분들이 관절 질환에 스템셀 요법을 했더니 많이 좋아지더라, 세포가 재생이 되더라,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스템셀은 뭐냐? 암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가지가 있고 잎이 달리고 한다고 보시면은 나무 뿌리가 있죠. 그러면 최근에 이 스템셀을 치료하는 약이 나와서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키트로다입니다. 키트로다라는 약이 뭐냐? 우리 모든 암세포는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캔서셀과 더불어서 스템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암은 캔서셀이 997이면 스템셀이 3이에요. 0.3% 정도의 줄기세포가 있어요. 일반 암은. 쉽게 말하면 1벌이 997마리면은 여왕벌이 3마리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항암제는 뭐를 죽여요? 바로 이 캔서셀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체질에 잘 맞을 때. 하지만 스템셀은 오히려 캔서셀은 죽이지만 스템셀은 오히려 항암제에 의해서 더 자라버립니다. 항암제는 캔서셀을 서프레스 누르지만 오히려 스템셀을 자극을 해가지고 더 자라버려요. 어떤 원리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나무를 옮겨 심을 때 이파리를 다 따줍니다. 이파리를 하나만 남겨요. 하나는 햇빛을 받아야 영양 공급이 돼요. 그러면 이게 뿌리가 자라버려요. 그래서 뿌리가 자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잎 줄거리가 올라오는 거죠. 근데 만약 나무를 옮겼을 때 이파리를 안 따주면 영양이 새로 줄기 뻗다가 이 뿌리가 부실해지죠. 이 뿌리 부분을 바로 스템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캔서셀이고, 그러면 항암제는 바로 이 캔서셀을 죽이지만 나무 도끼로 짜개는 거예요. 도끼로 죽일 수가 있어서 암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0.3%의 줄기세포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항암 이후에 위로 못 자라는 순간 옆으로 뿌리가 더 뻗어나가요. 옆으로. 그랬다가 항암을 스톱하는 순간 여기서 오죽순처럼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암 환자가 사망하고 재발하는 이유가 바로 이 스템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스템셀을 치료하는 약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키트로다라는 약이 나왔어요. 이 약은 미국의 카터 부통령이 악성흑색종이라는, 악성흑색종은 어떤 질환이냐? 100% 줄기세포. 997의 일반 캔서셀과 0.3%의
줄기세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악성 흑색종은 (100%의) 줄기세포를 갖고 있어요. 100%의. 그래서 치료법이 없는데 미국의 카터 부통령이 키트로다라는 면역 치료제로 악성 흑색종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도 대만의 지밍라이 박사가 글라이오블라스토마 악성 이 뇌종양이죠. 교모세포종의 재한약이 스템셀을 억제한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논문으로 실은 자료를 먼저 소개하고 치료 사례, 교모세포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브레인스템 글라이오마가 어떻게 치료가 됐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 블로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그죠? 퍼브메드가 나옵니다. 미국 NIH 국립의학도서관 자료죠. 이거는 그냥 실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기전이 입증됨으로써 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Elimination of Cancer Stem-like Side Population in Human Glioblastoma Cell. 그 줄기세포 유전자를 코리안 허발 레시피 제약물입니다. MSC 500에 의해서 글라이오블라스토마의 그 줄기세포 유전자가 소멸되더라 하는 거를 이 대만 최고의 종양의사입니다. 지밍라이 박사가 제 거를 연구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연구가 됐는지는 제가 이전에 그 계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타이베이 의과대학, 그죠? 그 다음에 타이베이 보건병원, 타이베이 대만 국립암센터 국립보건원 대만의과대학이 저희 약물을 연구한 거예요. 고등급 신경교종은 성인에서 가장 흔하고 침습적인 뇌종양으로 약물 내성과 재발로 인해서 거의 치명적이다. 보조요법 및 수술 후 방사선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발 환자에게 효과적인 구제법은 없다. 근데 한방 처방 MSC 500은 기존 치료법의 재발 불응성인 고도 신경교조 환자의 유익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래서 이 근본 메커니즘을 밝혀서 잡지에 실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방의 유효성, 이제까지 양방 선생님들이 그렇게 한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은 입증을 못 해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의사분들의 책임이 있어요. 많은 한의사분들이 훌륭한 치료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논문으로 싣고 양방에서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를 못 해줬기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는 거죠. 근데 이 부분, 교모세포종은 그야말로 양방 자체에 치료법이 없습니다. 앞선 JTBC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LG 구본무 회장이 2번 수술했는데 1년 안에 사망했어요. 그분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했겠습니까? 전 세계를 다 다닐 수 있는 분인데 어떤 병원이라도 치료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당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평균 2년을 살더라요. 우리 집에서는 2년은 다 넘깁니다. 기본적으로. 저기 중간에 테모달 쓰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2년을 못 넘기지만 그런 분들은 제가 치료를 포기해요. 그러지 않은 분들은 거의 뭐 많은 수가 아니더라도 거의 다 완치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모세포종에 대한 제가 저희 치료를 한번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7강에 폰스 글라이오마, 브레인스템 글라이오마라고 있습니다. 일반 교모세포종은 어디에 생기느냐면 보통 이 대뇌 피질에 많이 생깁니다. 대뇌 쪽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주변에 많이 침착이 되어 있지만 않다면은 이 암이 많이 자라버리면 주변을 이렇게 쭉 혈관들하고 쭉 뻗어가지고 이게 침착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 다 못 뜯어냅니다. 수술로. 그러면 대뇌는 어느 정도 방사선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2년을 못 살아요. 근데 오늘 소개할 환자는 어디에 있냐? 이 가장 뇌의 중심부인 이 부분, 폰스,
이 브레인스템이라고 그러죠, 여기. 그래가지고 폰스하고 스파이널 코드까지 먹어버린 분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교모세포종이에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부위. 이 부위에 인체 내에 어떤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를 맡고 있는 여러 중추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폰스 글라이오마예요, 바로. 이걸 브레인스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악성도가 높은 브레인스템 글라이오마 환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시고, 여기 대뇌에 있는, 대뇌 피질에 있는 글라이오마가 아닙니다. 자, 교모세포종은 매우 치료가 어렵고 완치되기 힘든 뇌종양으로 수술이나 방사선으로 완전 제거가 되면 모르지만 수술도 부분 절제를 하다가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수술 후에 테모달리법을 시행하여도 곧잘 재발합니다. 완전 수술 절제를 해도 환자분들은 3개월마다 긴장을 하면서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혹시 재발 안 했나 그래가지고 환자들이 겁을 먹고, 또 선생님들조차도 이게 지금 잘하진 않지만, 제 환자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3개월마다 선생님을 만나요. 근데 암이 지금 안 자라고 있어요. 다시 재발을 안 하고. 근데 이분 선생님이 매번, 이분은 최근에 정년 퇴임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아주 권위자죠. 대한민국 국립대학의 최고 권위자신데, 환자한테 매번 하는 얘기가, 이게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잘하고 있다. 신경 써야 된다. 그러면서 3개월 만났는데 이분 정년하실 때까지 재발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잘 견디고 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거고, 저희 환자는 뇌관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초기 한 달간 처음에 방사선 치료를 하고 테모달이라는 약을 먹었는데, 테모달은 계속 먹는 게 아니고 5일 먹고 보통 26일을 쉽니다. 25일을. 근데 그 뒤로 저는 이거 쓰는 환자들이 다 나빠지는 걸 봤기 때문에 못 먹게 했어요. 그리고 이거 드시면 내가 치료 못 한다. 그래서 안 먹고 지금 7년 세월을 완치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모세포 중에서 테모달이 어떤 암에는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약으로 만들었겠죠. 근데 교모세포 중에서 좀 제가 많이 보는 아나플라스틱 글라이오마, 이거는 악성도가 높은 겁니다. 4급. 올리고덴드로글라이오마는 저희 체질적 견해에서 태음인만 옵니다. 다른 체질은 안 와요. 그리고 이 태음인들에게는 테모달이 적합치 않습니다. 필로시스틱 글라이오마나 또 다른 글라이오마가 여러 분류가 있어요. 혹시 그런데 들을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아나플라스틱이나 올리고덴드로글라이오마 또 멀티폼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양방에서는 그거 쓴 분들이 조금 연장됐다고 하는데 그 연장은 거의 연장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쓰지 못하고 결국 뭡니까? 제한약 단독으로 플러스 환자에게 여러 가지 운동요법, 식이요법 이런 거를 강요를 하는 거죠. 특히 짜게 먹는 것. 어제 제가 강의해서 짜게 먹는 거에 대해서 고혈압과의 관계를 설명드리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요 비디오 다음으로 제가 주말에 준비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수백 케이스가 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십 케이스는 왔습니다. 그래도 다들 결과들이 아주 좋은 결과를 갖고 지금 있습니다. 잘 살고 있고요. 자,